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뇌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달에 정말 와, 이 책 좋다 하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분명히 한 권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책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마 바로 대답하기 좀 힘드실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들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이 들어서 머리가 굳었나 봐 하고 자책하곤 하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진실은 뭐냐면 우리 뇌가 그냥 새로운 방식에 맞게 재최적화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뇌가 아니라 이 업그레이드된 뇌에 맞지 않는 아주 낡은 옛날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성인 학습의 딜레마. 도대체 왜 우리 뇌가 예전이랑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젊었을 때 뇌는요, 속도랑 암기에 특화된 말하자면 데이터 처리 장치 같아요. 막 새로운 사실들을 빠르게 흡수하죠. 그런데 성인의 뇌는 다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해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고급 전략가로 진화한 거예요. 이건 절대 쇠퇴가 아닙니다. 역할이 바뀐 거고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깊고 넓고 더 유기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제약들을 인정해야 해요. 잡업 기억 용량이 좀 줄어서 한 번에 여러 아이디어를 막 다루기 힘들고요. 또 시간도 막 쪼개서 써야 하잖아요. 학습이 자꾸 끊기죠. 그리고 이거 공감하실 텐데 정신적으로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데도 예전보다 오래 걸려요. 제일 답답한 건 이거죠. 분명히 그때는 이해했는데 왜 지금은 설명이 안 되지? 하는 이 기억의 불안정성.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자, 드디어 여러분 내에 숨겨져 있던 진짜 슈퍼파워를 깨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외부 두뇌 시스템이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뇌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뇌가 맡은 새로운 역할, 이 고급 전력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도와줄 외부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거. 바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AI 온톨로지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식을 그냥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보는 시스템이에요. 비유하자면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구슬들을 보이지 않는 실로 꿰어서 하나의 근사한 목걸이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냥 스쳐져 나갈 뻔했던 그 연결들을 영구적인 구조로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디지털 스레드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지식을 그냥 노트에 적는 그런 정적인 메모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스토리로 기록하는 새로운 과정이에요. 단순히 이걸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내 삶의 어떤 경험과 만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전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지식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외부 두뇌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5단계로 이루어진 이 디지털 스레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스레드는요, 이 5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구조예요. 첫째, 어떤 문제나 사건을 경험합니다. 둘째, 그 경험 속에서 아하 하는 통찰을 얻죠. 셋째, 그 통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요. 넷째, 그걸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이클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던 경험이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경험입니다. A 프로젝트 회의에서 데이터만 들이밀다가 고객 설득에 실패했다. 뼈아픈 경험이죠. 여기서 두 번째, 통찰을 얻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전에 배웠던 그 스토리텔링 기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내린 세 번째 결정은
그래, 다음 회의에선 데이터부터 보여주지 말고 고객이 겪는 문제점부터 이야기하자. 자, 이제 네 번째로 이걸 적용합니다. 발표 자료를 싹 뜯어 고쳤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객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결국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보세요. 이 실패부터 성공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강력한 디지털 스레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 바로 AI를 만날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뇌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어떻게 AI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AI는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걸 기억하고 찾아주는 외부 기억 장치가 되어주고요. 둘째,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결, 즉 맥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연결 엔진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우리가 기록한 모든 경험들을 분석해서 이런 건 잘 통하고 이런 건 잘 안 먹히는구나 하는 패턴을 찾아주는 패턴 분석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대단한데 마치 거울처럼 내 자신의 생각과 결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메타인지 거울 역할까지 해줍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 영어로는 커그니티브 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기억이나 연결 유지 같은 자잘한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잘하는 일, 그러니까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학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공식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암기가 아니라 구축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학습의 목표는 뭐였죠? 무언가를 암기하는 것이었어요. 시험 잘 보려고 달달 외우는 거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연결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지식을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언제든 꺼내서 다른 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 나만의 지식 창고를 짓는 거죠. 결론이 이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쓰던 방법과 그 구조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충분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단지 그 엄청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뇌는 암기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연결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놀라운 구조물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